대전에 바이오 1호 기업이 있어요. 그 바이오니아라고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진단 키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솔젠트라는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예. 수젠텍도 있고 솔젠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습니다. 이 솔젠트. 그래서 지금 불과 전에는 매출이 6, 70억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요. 지금 500억이 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전도 사실은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대적 고민을, 아픔을 해결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대와 함께 더불어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본은 결국은 그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은 많아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셋째 시간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1초에 3개씩, 1초에 3개씩, 1년에 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3년 안에 실패하는 비율이 뭐 한 90% 이상, 92%라고 해요. 그래서 K8 골이라는 사람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초점이 흐렸다는 거죠. 초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은 완전히 몰입해야 된다. 초점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ot focusing on the target audience.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 초점이 아니라 이제 고객 관점, 고객 초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strong startup team structure. 팀 빌딩에 실패했다는 거죠. 초기 팀 빌딩. 그래서 초기의 팀 빌딩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파트너인 거죠. 파트너. 적합한 파트너가 중요한 겁니다. 적합한.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prematurely scaling the business.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케일링이 됐는데 너무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도 예비 스타트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그 다음에 말하자면 팁스까지 가면 그 지원금이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부, 2부, 1스테이지, 2스테이지 가면은 투자 금액이 10억, 또 100억,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몸집이 너무 커지면 거기서 오는 성장통이 크다는 거죠. 갑자기 커져버려가지고 그런 문화도 성숙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사, 재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다가오는 게 이 리갈 이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규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제. 이번에 타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샌드박스 속에서 규제 프리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난 소송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멘탈이 엄청 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역량, 네트워크를 레버리지 못했다는 거. 하다 보면 이 정신이 녹아가지고 뇌가 녹아서 잘 못해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3년 안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8%가 안 된다고 하고,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숫자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0.0006%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번 성공하게 되면 아까 첫 시간에 봤듯이 1000배 성장, 10,000배 성장 이렇게 되죠. 놀랄만합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또 실패한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미국의 스타트업의 시작은 대부분 이 아버지 창고에서 시작하잖아요. 창고에서. 그래서 이제 임대비가 제일 싼 데서 초기 비용이 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고부터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안착을 해서 가는데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차고 생략해요. 예.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건물에서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투지력이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다녔던 중국 중관촌, 심천, 화창베이 이런 쪽에 이 스타트업들의 이 열기는 정말 뜨거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잠을 안 잘 정도로 맹렬하게 몰입을 하죠. 맹렬하게. 근데 이제 우리의 기업 분위기들이 과연 이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하고, 제가 이제 가끔 느끼는 건데 너무 이 쇼처럼 되고 있다. 예. 이 건물도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은 야성이라는 건 자기 필요가, 이게 욕망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싹 생략이 된 상태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한 사람은 위워크라고, 대표님 잘 아시죠? 예. 네, 지금 위워크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 노말 이 친구죠. 예.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잘 나갈 때는 거의 헐리우드 스타예요. 근데 말하자면 자본 잠식이 되고, 예. 자기 투자금을 먼저 빼돌리고, 그죠? 예. 그래갖고 뭐 이 사람 해고됐잖아요, 그죠? 해고됐어요. 예. 그래서 참 슬픕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독특한 업무 습관이 있는데 일하면서 잘 안 풀릴 때는 데킬라를 마셨다고 그래요, 데킬라를. 예.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19금인데 이게 The Wolf of Wall Street 보셨나요? 영화? 네, 월가에서 돈이 넘치는 사람의 타락과 방종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은 내용이죠. 사실은 돈이 좋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또 스타는 누구냐면 테라노스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호메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대학 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피 몇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클린턴 부부부터 시작해서 세계 저명 인사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았는데 결국 부풀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의 사실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결국 사기를 쳤다, 이런 거고, 지금 뭐 엄청난 소송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창업 영웅들, 물론 이제 사회에 추천도 받고 선망도 받아야겠지만 이것이 사업의 본질만은 아니다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포라고 아시죠? 오포. 그래서 오포의 영향을 받아갖고 공유자동차 붐이 전 세계로 불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도 이 영향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예, 타슈도 있고 공유자동차. 그래서 이것도 마인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알리바바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하면 할수록 이게 적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용자가 지불하는 수익 대비 손실이 너무 나는 거죠. 예. 너무 많은 자전거가 풀리니까 그걸 수리하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그 이후에 수익 모델을 개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니게 야반 도주에서 지금 어디에서 죽었는지 사는지 잘 몰라요.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사례에 불과해요. 한 사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모두가 우리가 늘 하죠. 주인 의식을 가져라. 오너십. 오너십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스톡 옵션이. 그래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구조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고 함께 가고 그것이 IPO 갔을 때 말하자면 큰 과실로 돌아오고 그죠? 그 혜택을 누리고. 그래서 최근에 SK 바이오팜 상장한 거 아십니까? 그 직원들 다 나눠줬잖아요. 법이 그래요. 대한민국 법이. 좋은 법입니다. 1인당 얼마 받았습니까? 17억. 네. 평균. n분의 1 해서. 그래서 17억 있으면 회사 다니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온다는 분도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몇 사람 나왔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벤처 스타트업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글의 최고 인재들이 안 모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장의 한계에 달했다고 스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알파벳입니다. 기술 지주 회사죠. 알파벳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고 그 스타트업은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인재들이 굴러가는 거죠. 아마존 같은 데도 계속 어떻게 분할할지 모르니까 세계적인 인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좋은 인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인재. 그 다음에 invent and simplify죠. 그래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는 거죠. 개발하고 단순화. 그래서 고객한테 너무 어렵게 또 파트너한테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어떤 사업체들 IR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고객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해라. 그 다음에 write a lot. 그래서 이 리더십에 가는 건데 그 팀 리더, 시니어들은 옳다는 거예요. 옳다.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옳지만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 같고요. Learn and be curious.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말자. Hire. 채택. 또 사람을 뽑는데 develop the best. 최고를 지향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자체를 최고로 하는 거. 그 다음에 insist on the highest standard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뽑으라는 거네요. 저게 develop the best, develop the best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를 최상으로. 유니콘 기업 되려면 세계 1등을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최고로 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의 통증이 시대의 통증이 될 수 있다. think big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figurity는 이건 검소검약하라. 그래서 아마존처럼 거품을 걷어낸 벤처기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가 쓴 조지 베조프가 썼던 그 책상 그대로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그 검소한 그 창업자 정신을 지금도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earn trust, 이제 신뢰는 획득하는 거죠. 그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깊게 drive deep.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라.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존에 없는 건 PPT가 없다고 합니다. PPT는 쭉 띄워놓고 하는 방식이네요. 근데 이것은 발표자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페이지로 만든 기술 설명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6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일단 읽는데요. 15분 동안. 그리고 주문하고. 6페이지로 압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6페이지로 압축하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어렵지만 그걸로 사업을 해나간다. 일을 해나간다. 프로젝트를 해나간다. 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disagree and commit. disagree는 agree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은 분명히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커미트. 그 이제 헌신해 주는 거죠. 당신 말은 틀리고 이 프로젝트는 틀린데 그걸 개선점을 말하고 거기에 이제 커미트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결과를 나눈다. 딜리버리 리졸트죠. 그래서 이 14가지 원칙이 체화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1000여 개 기업을 사실은 현장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컨설팅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10억 정도는 열기로 갑니다. 열기로. 근데 이제 10억에서 30억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억 갑니다. 예. 그리고 100억에서 1000억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확실한.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이 이런 1조 정도 가는 유니콘 기업은 이 기준이 세계적인 시대를 이끄는 기준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강조했던 분 중에 사실은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오길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업의 원칙 또 프로젝트의 원칙들을 항상 원칙을 미리 제시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사람 생산성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직장 생활 해보셨지만, 예, 내가 뭐 5천 받는다. 그럼 생산성이 얼마를 벌어야 5천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금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금리로. 그래서 사실은 5천만 원을 벌려면 500이잖아요. 그 부가가치로 하면은 자산가치 50억인 거예요. 자산에서 나오는 잉여가 5천만 원이니까 연봉. 그렇게 따지면 그거 가늠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가가치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제조업에서 한 사람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표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300억이면 보통 제조 라인에서는 300억 정도,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ICT로 오면은 이게 계산값이 틀려지죠. 부가가치가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이 고용하는 말하자면 고용의 숫자가 몇천 대고 구글, 아마존 이런 데는 거의 30만 명 수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와 말하자면 팀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이오예요. 바이오 시장 한번 봅시다. 지금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지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셀트론, 뭐 여튼 조단위 회사들이 지금 성장하고 무서운 이제 시대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벤처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제1번은 그 기술에 1등 기업이 팔린다는 겁니다. 1등 기업이. 예. 그러면 2등, 3등은 어떻게 될까요? 2등, 3등도 팔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 공룡 기업들은 다 서로 경쟁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들을 합니다. 예.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1등이 사면 자기도 그 해당 분야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시작하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 팔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붐으로 확 하는 거예요.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반드시. 그것은 뭐냐? 그건 핵심 기술이죠. 그죠? 핵심 기술. 이 기술 퍼스트.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핵심 기술은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증강할 수 있는 거냐, 확장할 수 있는 거냐, 수용성이 높은 거냐,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되고, 이럴 때 중요한 게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예.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검증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세상에 출시하고 다시 검증하고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YO라고 오요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인도의 벤처 기업인데요. 그것은 중저가 호텔, 예. 에어비앤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있는 민간 공유 숙박업체인데 그 오요는 기존에 있던 호텔들이에요. 호텔들.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픽싱업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1000번 이상 고쳤다는 거예요. 1000번 이상.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를 받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1조가 넘고. 그죠? 인도 가보셨죠? 여행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인도 여행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19살 때 창업을 했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본베에서 캘커타 때 기차를 타고 그 호텔까지 또 걸어서 가고 릭샤를 타고 가고 지금도 그래요. 그 다니는 사이에 이제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엄청 시끄럽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내가 체험해 보니까 아팠다는 거지. 페인 포인트를 발견했다는 거고 인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막 고를 흔들었다는 거지. 인도는 너무나 신비롭지만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체력 없이는 못 간다. 그래서 체력 없어도 가는 호텔 체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겠죠. 그죠? 위생, 청소, 안전, 그죠? 방역, 이런 것을 큰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 안에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걸 1000번 이상 고쳤다는 거예요. 1000번 이상. 네? 그리고 나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9살 청년이. 그게 이제 스타트업인 거죠. 그죠? 나의 페인 익스피리언스를 사업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BM이 이게 증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BM 자체는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연습이 홈페이지입니다. 실은. 네.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강형 홈페이지로 양방향으로 전환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홈페이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저는 1000번은 아니고 한 8번 부셨다가 고쳤다 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정보를 올려놓고 시장에 발신하고, 그리고 각 그 채널들을 연결하고, 그죠? 거기서 이제 문의가 오면 다시 연결해주고, 다시 링크되고, 그것이 어디에 갑니까? 구글에 올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쪽 언어로는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바이두에 이제 검색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링크드인에게 링크드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웹상에서 계속 증강해야 됩니다. 소통형, 양방향, 다방향, 증강형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웹을 통해서 고객을 유지관리, 그 다음에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웹 가지고 노는데 정말 머리 터지도록 한번 해보는데 한 2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하는 거야. 이것은 개발자한테 줘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개발자는 기술이 있는 거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통증을 느끼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술 보고, BM 보고, 그다음에 플랫폼 딱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형, 유니콘 기업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증강형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나의 메시지를 주고 받고 다시 코멘트하고 연결하고 하는, 이것은 지금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만나면 폭발해 버려요, 정말. 코로나 아까 우리 대전에 이런 진단키트, 시약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폭발했잖아요, 그죠? 지금 뭐 50개국, 100개국 막 이래요, 수준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폭발이 됩니다.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타트업이 됐다, 다시 벤처 기업이 되고, 이것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면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일 것 같아요? 문화입니다. 문화 바탕이 없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중국의 유니콘 세계
최고의 보유국인데 거기는 파이팅하는 무엇인가 갈망들이 있어요. 그 중간촌 한 일주일만 묵어보면 머리가 뜨거울 정도로 중간촌 자체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예? 실리콘밸리가 폭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뭐 사소한 노동법이라든지 사소한 이런 거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요. 스톡 옵션이 제도적으로 풀려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특이합니다. 대단히 특이해요. 살아가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미국 동부하고 저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는 실리콘밸리하고 옷 입는 게 틀려요. 옷 입는 게. 옷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식의 강의도 안 해요. 이런 옷도 안 입어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슬러지라고 아십니까? 슬러지라고. 저 핀란드의 최고의 스타트업 월드 컴페티션 세계에서 제일 큰데 한 번만 몇만 명씩 모이는 거. 거기 그 총재가 왔어요. 총재가. 근데 우리 뭐 시장님도 국회의원들 왔는데 강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번 저 흉내 내본 거야. 티셔츠 입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거 가지고 아이디어가 안 나와. 제가 사실은 좀 힘들었다는 걸 고백을 해요. 이런 식의 강의는 처음 해요. 마스크 쓰고. 저도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거기는 권위라는 거 없어요. 그냥 평등하면서 탁월해요. 예? 탁월해. 예. 그리고 호응과 공감이 대단해. 말하면서 저한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중간중간 막 파고들고 질문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른 거야. 예? 이 문화가 뭐냐면 산업사회 문화입니다. 사실은. 앉아서 듣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심지어는 결혼 제도도 틀립니다. 우리처럼 결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정말 창의적으로 결혼합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알고 뭐 찾아보면 알 거예요. 다 틀려요. 다 파괴했어. 모든 것을. 그래서 오로지 이 기술에 대한 확신, BM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세계를 넘어가겠다는 거.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세계를 변화시키자. 이건 20년 전 구호입니다. 종을 변화시키겠대. 종. 인류의 종. 그건 뭐냐면 기계하고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종. 새로운 종을 창조하겠다. 이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이 지금 이제 창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또 창업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평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 교류하고 교환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하자면 또 무엇일까요? 아무튼 새로운 혁신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도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